다음은 어느 구로 갈지 한번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6이. 네. 6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복을 부르는 돈돼지가 성동구를 갔는데요. 자, 이번엔 성동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동구의 가장 큰 역이 왕십리역이죠. 이 왕십리역을 보시면 4개의 역이 지나가고 있어요. 왕십리가 정말 좋은 상권인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파란색은 중공업지인데요. 중공업지가 뚝섬역과 성수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수동이 2016년도에는 성수동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이 2천만 원대였어요. 제가 2016년도에 성수동에 땅을 보러 갔었는데 2,400만 원의 땅을 보러 갔었어요. 하지만 그 땅이 현재는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땅이 지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6배가 오른 거죠. 2천만 원 땅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첫인상이 성수동이 냄새나는 동네였어요. 16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말로 가내 수공업에다가 봉제 공장, 구두 공장, 자그마한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은 기계들을 움직일 때마다 그 기계에 넣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 냄새가 동네 전체에 났었어요. 지금은 그런 공장들이 싹 사라지고 랜드마크가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는 지역처럼 젊은 사람들도 선호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핫해지게 됐는데 저는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중공업지는요. 같은 땅에 주거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 높이보다 2배를 높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공장으로만 1층으로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기존에 1층만 있던 건물들이 6층, 8층, 10층까지 짓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100평에 1층만 있던 땅이 그 땅에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 땅의 가치는 가시적으로 봐도 12배의 가치가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도시개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으로 세팅이 되면서 그 낙후되었던 수많은 공장들이 있던 곳이 2024년 현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서 동네 전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는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가치가 그만큼 6배 이상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팝업 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홍보가 잘 되는 곳이고 집객이 잘 돼야 되고 교통도 편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성수동은 다 가지고 있죠. 자, 사람들이 모이고 먹고 보고 많은 것들을 부동산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접근성이 편한 지역이 성수동이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들이 성수동에 모이게 되고요. 성수동이 중공업지였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에 좋은 큰 땅, 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강남이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런 큰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강남에 그런 공간을 빌린다고 하면 비용이 성수동보다 더 들 거예요. 대부분 팝업 스토어는 임대료가 되게 비싸요. 팝업 행사를 보통 한두 달을 하는데 건물을 거의 그냥 새 거로 만들 정도로 많은 인테리어와 광고비와 인력을 투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임대료도 사실은 열흘을 쓰면서 2달치 임대료를 내기도 하고요. 2달을 쓰면서 거의 1년치 임대료를 내기도 하거든요. 팝업 스토어를 빌려준다는 건 이 팝업 스토어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팝업 스토어는 꾸준히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그냥 임대를 줘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팝업 스토어처럼 그냥 크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또 팝업 스토어를 찾는 그거는 임대인의 성향하고 비슷한데 요즘에는 또 대행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행사들이 그런 연결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가격도 옛날보다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건물들은 계속 팝업 스토어를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 팝업 스토어는 성수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우량 임차인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이죠. 사실 57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 57억은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낡은 주택은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낡은 주택을 사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 저희들 말로는 밸류업이라고 하거든요. 57억이라는 금액은 밸류업을 하기에는 좋은 금액이고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려면 공간이 한 100평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의 단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물건이 나온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금액으로 성수동에 진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큰 건물들은 지금도 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수역과 건대역, 뚝섬역, 구의역까지 지상철로 되어 있잖아요. 지상철이 지하철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지금의 성수동도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질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옥을 거대하게 짓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직도 성수동을 선호하고, 아직도 투자 시기는 늦지는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올랐다, 단기간 동안. 그리고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고 고압을 유지할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